미국 최고의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실화를 공개합니다. 한국 기술이 어디서 이렇게 발전했을까?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총 6개 노선, 176km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 유럽과 미국의 유명 건설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국 엔지니어가 어떻게 한국 기술에 감탄하게 되었는지 직접 들어보세요. 지하 수맥 문제, 단단한 현무암층, 사막의 모래 폭풍까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한국 기술은 빛을 발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건축 엔지니어 소피아 밀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이죠. 2014년 봄, 저는 세계적인 건설 프로젝트인 리야드 메트로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로 인정받던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사우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리야드에 발을 디뎠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과 그 위에 솟아오른 현대적인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대비가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이곳에서 내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섭씨 45도에 달하는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웠던 건 제 야망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지하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저는 이번 프로젝트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총 6개의 노선, 176km에 달하는 길이 85개의 역. 숫자만 들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전 세계 건설 회사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로웠죠. 프로젝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삼성 C&T의 엔지니어들을 만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들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회사가 서구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첫 미팅에서 저는 자신 있게 제 경력과 성과를 발표했어요. 뉴욕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 런던 크로스레일 참여 경험. 모두가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들은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면서 처음으로 한국팀이 맡은 구간에 대한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들이 제시한 공법과 기술적 접근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죠. 리야드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하철 건설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예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어요. 사막의 아침은 놀랍도록 선선했습니다. 프로젝트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박민수 팀장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조용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밀러 씨.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민수 팀장은
완벽한 영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에 살짝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펼쳐 보인 설계도면이었어요. 노란색 라인 4호선과 초록색 라인 5호선, 보라색 라인 6호선을 담당하는 한국팀은 이미 세부적인 공정 계획까지 완성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이 구간은 지반이 매우 불안정해서 전통적인 공법으로는 시공이 어렵습니다. 박민수 팀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 터널 보링 머신과 풀스팬 런칭 메소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유럽에서는 이런 불안정한 지반에서는 오픈 컷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민수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에서 진행했던 유사 프로젝트의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직경 9.8m에 달하는 거대한 터널 보링 머신이 단단한 안반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하루에 최대 30m까지 굴진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이미 한국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4호선의 첫 구간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어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이미 한국 기술자들이 첨단 장비들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었죠. 우리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박민수 팀장이 설명했어요. 이 모든 장비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기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위력을 알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자 프로젝트 팀 전체가 모여 첫 공식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각국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팀의 발표는 단연 돋보였어요. 구체적인 데이터, 명확한 타임라인, 그리고 혁신적인 해결책. 심지어 저조차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 엔지니어들의 능력에 어느 정도 감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 방식이 더 안전하고 검증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 팀은 4호선의 킹칼리드 국제공항 구간 터널 굴착을 시작하려 했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터널 굴착을 시작합니다. 박민수 팀장이 브리핑을 마치자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위치로 향했어요. 터널 보링 머신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둘러 컴퓨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집안이 예상보다 불안정합니다. 지하 수맥이 발견되었어요. 박민수 팀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즉시 작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유럽에서도 경험해봤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안을 먼저 강화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민수 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하면 최소 3개월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저희에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일정을 맞추려는 건가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국가팀들도 우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일정을 우선시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민수 팀장은 침착하게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팅을 소집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자들이 모여 이 상황을 논의해야 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각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반을 강화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자는 거였죠. 그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박민수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유사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고 특수한 그라우팅 공법과 터널 보링 머신의 설정을 조정하면 안전하게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박민수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한국에서 진행했던 유사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은 한국의 부산 지하철 공사 중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지하 수맥이 더 심각했던 상황에서도요. 데이터와 영상을 본 후에도 저는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여기서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결국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틀간 작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상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승리했다는 느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박민수 팀장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방식이 옳은지 곧 밝혀질 일이었죠. 이틀 동안 양측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미국과 유럽 동료들과 함께 전통적인 지반 강화, 공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한국팀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셋째 날 아침,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프로젝트 본부에는 모든 국가의 책임자들이 모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자신감을 다졌죠. 먼저 미국 마이너스 유럽 연합팀의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말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지반 강화 공법의 안전성, 검증된 사례들, 그리고 비록 시간이 더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발표를 마치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한국팀의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총책임자의 말에 박민수 팀장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의 발표는 예상과 달리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특수 그라우팅 공법과 터널 보링 머신의 압력 조절을 통해 지하 수맥을 우회하는 방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비상 대응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심지어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업 과정 전체를 시각화해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작업 중단 없이 안전하게 터널 굴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정 지연도 없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사람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한국팀의 해결책은 저희 방식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이었으니까요. 두 팀 모두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총책임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팀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경력 15년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방식이 최선이 아니었던 걸까? 밀러 씨. 박민수 팀장이 다가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방식도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저희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날 이후로 저와 한국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의 방식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해 나갔죠. 며칠 동안 현장에서는 한국식 공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 모든 과정을 감시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팀장의 말대로 특수 그라우팅 공법으로 지하 수맥을 안정화시키고 터널 보링 머신의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니 작업이 놀랍도록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의 방식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터널 굴착 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25m 이상 터널이 뚫리고 있었고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죠.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밀러 씨, 오늘 저희 특수 공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박민수 팀장이 어느 날 아침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전히 그들의 방식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좋아요, 보여주세요. 그날 오후, 박민수 팀장은 저를 임시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사람은 이수진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집안공학 전문가로 풀스팬 런칭 메소드 FSLM의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이었어요. 밀러 씨, 저희가 사용하는 풀스팬 런칭 메소드는 교량의 상부 구조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수진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기술을 통해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안전성은 높일 수 있지요. 그녀의 설명과 함께 스크린에는 한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젝트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공사, 부산의 해저 터널 공사,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건설까지 모두 비슷한 기술을 활용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완료된 프로젝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사용하는 터널 보링 머신입니다. 박민수 팀장이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직경 9.8m의 이 장비는 하루에 최대 30m까지 굴진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기술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국은 지난 30년간 인프라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좁은 국토와 복잡한 지형 때문에 효율적인 공법 개발이 필수적이었거든요. 지금의 기술력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결과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기술과 노하우는 제가 그동안 접해본 어떤 것보다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동화된 안전 프로토콜은 정말 감탄스러웠죠. 밀러 씨, 내일 저희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해보시겠어요? 박민수 팀장이 제안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방식이 궁금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 경력뿐만 아니라 제 사고방식까지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작업 방식에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한국 팀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터널 보링 머신의 작동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이 지켜지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밀러 씨. 박민수 팀장이 저를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터널 보링 머신의 모든 작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통제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각의 화면에는 터널 보링 머신의 다양한 부분과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현장 통제실보다도 첨단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수진 박사가 설명했어요. 집안의 상태, 보링 머신의 압력, 작업자들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해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보지 못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수 팀장이 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터널 보링 머신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를 통해 보링 머신의 커터 헤드가 천천히 회전하며 집안을 파고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죠. 집안 압력, 커터 헤드 토크, 추진력, 회전 속도. 모든 수치가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어요. 이전에 문제가 됐던 지하 수맥 구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알렸어요. 모두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지만 한국팀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보링 머신의 압력을 조금 낮추고 특수 그라우팅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놀랍게도 보링 머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하 수맥 구간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수맥 구간을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통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제 표정을 본 박민수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이 속도라면 일주일 안에 이 구간을 완전히 관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한국팀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 의사소통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어요. 모든 결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의견이 존중받았죠.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만 그렇다고 안전과 품질을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박민수 팀장이 어느 날 설명해 주었어요.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한국식 공법과 관리 방식의 효율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예상했던 공기의 3분의 2 정도의 속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3호선을 담당하던 이탈리아 마이너스 캐나다 컨소시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공법으로는 리아드의 특수한 지질층을 뚫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프로젝트 총책임자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3호선의 진행률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체 프로젝트의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총책임자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민수 팀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한국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터널 보링 머신과 특수 공법을 적용하면 그 구간도 효율적으로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민수 팀장에게 집중됐어요. 이탈리아 팀의 책임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 구간은 특히 단단한 현무암층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박민수 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비슷한 지질층에서의 공사 경험이 있습니다. 해저 터널 공사에서 더 단단한 안반을 성공적으로 뚫은 경험이 있죠. 총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박 팀장님, 이탈리아 팀과 협력하여 3호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한국 팀은 3호선 구간의 문제 해결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팀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청한 거였죠. 그들의 방식을 더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밀러 씨가 함께 해주시니 든든하네요. 박민수 팀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당신의 유럽식 경험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즉시 3호선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이탈리아 팀이 사용하던 장비로는 단단한 현무암층을 효율적으로 뚫지 못하고 있었죠. 박민수 팀장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특수 커터 헤드를 장착해 봅시다. 그리고 굴착 압력과 회전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작업 속도였습니다. 이틀 만에 모든 장비 수정이 완료되었고 테스트 굴착이 시작되었죠. 정말 놀랍군요. 이탈리아 팀의 책임자가 감탄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로 몇 주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테스트 굴착은 크게 성공적이었어요. 한국식 공법을 적용하자 터널 보링 머신이 현무암층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하루 만에 20m 이상을 굴진했고 이는 이전 이탈리아 팀의 일주일 작업량과 맞먹는 성과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이수진 박사에게 물었어요. 저희 커터헤드는 특수 합금으로 제작되었고 압력 배분 시스템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또한 저희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굴착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고 있고요. 그날 이후 한국 팀과 이탈리아 팀은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니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저 역시 두 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죠. 미국과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식 접근법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무렵 사우디아라비아에 예상치 못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어요. 기상 예보에 따르면 이번 폭풍은 지난 10년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리야드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모든 건설 현장은 작업 중단 명령을 받았죠. 이대로 공사를 중단하면 최소 한 달의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총책임자가 비상회의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하고 있었죠. 그때 박민수 팀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개발한 안전 차폐 시스템을 적용하면 제한적으로나마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책임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전 차폐 시스템이라고요? 네, 이동식 방호시설을 설치해 작업 구간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태풍이나 폭설 시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공사를 계속합니다. 다른 국가팀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시스템이 모래 폭풍 속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팀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죠. 저도 박 팀장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난 몇 개월간 한국팀과 일하면서 그들의 기술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제 말에 다른 팀들도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총책임자는 한국팀의 안전 차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이틀 만에 한국팀은 놀라운 속도로 안전 차폐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특수 소재로 만든 대형 방호막이 작업 구간을 완전히 감쌌고 내부에는 정교한 공기 정화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모래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방호막 내부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독일팀의 엔지니어가 감탄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 차폐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모래 폭풍 속에서도 핵심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다른 현장들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도 한국팀이 담당한 구간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죠. 이 방법이 전체 프로젝트의 일정 준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팀들은 다시 한국식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였어요. 이제는 과거의 의심이나 편견 없이 순수하게 배움을 얻기 위해서였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주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법이 만나 시너지를 이루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드디어 리야드 메트로의 공식 개통식이 열렸어요. 10년에 걸친 대장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개통식에는 사우디 왕족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큰 환영을 받았어요. 사우디 국왕은 직접 박민수 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밀러 씨,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나요? 개통식이 끝난 후 박민수 팀장이 물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갑니다. 제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도 전파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박민수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의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하철 건설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편견과 자만심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엔지니어 소피아가 리야드 메트로 현장에서 한국 기술력에 감동받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아시아 회사가 서구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을까? 라며 의구심을 품었던 소피아가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풀스팬 런칭 메소드 FSLM과 터널 보링 머신 TBM 같은 첨단 공법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대단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과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안전과 품질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전문가 정신이었습니다. 지하 수맥 문제부터 단단한 현무암층, 거대한 모래 폭풍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국 기술은 항상 해답을 찾아냈어요.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의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 계신가요? 섭씨 45도가 넘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환경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빛내셨던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사우디 현지에서 겪었던 잊지 못할 순간들, 현지 사람들의 반응,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기억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버지나 삼촌, 형제가 플랜트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한국 해외 건설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